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한국 땅에서 지금 현재 검찰을 특활비 관계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요 의의를 살펴보고 이 특활비 수사가 어떻게 돼야 과연 적폐청산이다 이 명분을 획득할 것인가, 법이란 걸 행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겠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부분 좀 소상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땅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고발을 결국 했네요. 특활비로 고발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 고발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전임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이제 4명이잖아요.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이들을 이제 고발을 결국은 했네요. 자, 이 특활비가 이렇게 저렇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튼 우리나라 곳곳을 좀 치겠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고발장에 나온 제명을 한번 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제 2조에는 뇌물죄 가중처벌 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여기 뭐냐, 국고 등 손실 이거죠. 5조 위반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것인데, 나라 돈으로 뇌물을 건넸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았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액수 같은 거는 뭐 어제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해년마다 큰 액수를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국정원장들은 그 대통령 측에 청와대 쪽에 뭐 쬐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올렸다 이래 가지고 막 2명 3명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검찰에 오르고 내리는 금액은 또 크기도 커요 이거. 자, 어찌됐든 이거는 이렇게 될 때는 이 특활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이 정리가 된다면은 현재 이제 청와대에도 특활비를 이제 절대 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 배정된 거 쓸 수 있지만은 어떻게 외부에서 하는 거 이제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국회고 어디고 이제 전부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특활비가 이상한 데 써진다면 다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연의 그 활동비, 그러니까 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 그 안에서 누구나 봐도 틀림없는 그런 이제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경우는 되지만은 자기 개인의 사유에 의해 쓴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다 유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해가지고 특활비 이 부분을 손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에만 특활비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손대고 이러면 명분이 되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법인데, 그렇다면 그 잣대로 검찰에도 딱 들이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액수도 검찰이 훨씬 크잖아요. 국정원에서 이래저래 조금씩 준 건 뭐 1억 몇 천만 원 1억 이런 거잖아요. 찔찔하잖아요. 다 끌어모아봐야 36억 그렇던가요?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적폐청산의 목적이었나, 그렇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하면은 정치보복 맞네, 할 말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 깨끗이 하고 적폐청산한다면은 어디까지 특활비를 조사해야 하면 전체 조사도 해야 되지만은 과거 그 정권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하려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효가 한참 다 남아 있을 때니까 과거 거라도. 아니 시효 또 그거 그랬잖아요. 탄핵 때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입법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요. 특별법 만들면은 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조사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언제까지만 이거 조절할 것이 아니면 어느 선을 끝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요. 왜 그래? 법이란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 이외에 또 법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나 이제 국민의 뜻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이란 딱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따라서 전체 국민이 움직여야만 안정하기 때문에 법이 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평성이 맞아야 법이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검찰 수사를 해도 검찰에다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에다가.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야 검찰이 수사해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보부 해가지고 정보부 힘이 컸죠. 그때는 부입니다. 부. 지금 이제 정보부 이것이 이제 격화돼 가지고 국정원 사실은 격화된 겁니다. 정보부에서 쥐락펴락 하는데 어떨 때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어떨 때는 정보부 어떨 때는 또 보안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했고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주로 이제 보안대가 힘을 썼습니다. 보안대가 정보부를 이제 눌러버렸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었는데 이 권력이란 것은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 안 되죠. 어떤 곳이라도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 검찰은 견제할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어디라도 손을 대잖아요. 청와대 아니라 뭐 국정원 아니라 군 어디라도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원진 대표가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하고 면담을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외부 인사를 만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 구치소 방문해서 면담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근황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제 변호인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으니까 누군가 이리저리 지인들 몇 명은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교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결심해서.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식도염에 허리 디스크 이거 정말 이건 안 좋네요. 그건 지금 석방해 가지고 별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상황은 내가 모르는 짧은 개인 소견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요. 식도염이 생긴다라면 결국 이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위산 역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도 쪽이 그 염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도염이 아니에요. 소화 전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물론 약으로 그걸 제어를 한다 해도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 상태가 안 좋게 되면 허리 쪽이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허리 쪽이. 그리고 겹쳐 가지고 거기다가 그 여름이라든가 뭐 이 가을 겹치면서 덥고 춥고 이것이 막 겹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허리 쪽에 그 기혈 순환이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제 없던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 뼈를 등뼈 그러니까 뼈를 받치는 그 부분이 그 힘을 잃어버려요. 탄력을.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경을 눌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디스크 판정되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힘을 회복하려면은 그쪽이 차가우면 온찜질을 하고 따뜻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혈이 돌게 해야 거기가 회복되거든요. 또 거기가 열이 나고 있다. 이미 열이 발생하고 있다 할 때는 냉하게 해서 냉팩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이제 좋지요. 그 흔히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치거나 해가지고 열이 나고 이런 디스크 뭐 상태 허리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생지황을 며칠 붙였죠. 생지황 그 찍어가지고 그것을 붙였거든요. 그것을 3일이고 4일이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회복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냉찜질 온찜질 해가지고 거기 기혈이 잘 돌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 힘이 생겨서 그걸 견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첫째가 이 장 운동이 활발하고 장 내부 온도가 따뜻해져야 돼요. 장 내부가 위 같은 데가 차가워져 가지고 유산 분비가 심해진다. 그럴 때는 더운 물, 약간 따끈한 물을 늘 조금씩 자주 먹어야 이제 그것이 바로 잡혀요. 그래야 이제 유산 분비가 덜 되거든요. 아무튼 이 장 상태 위 말고 그 아래 장 상태가 장 운동이 활발하고 또 온도가 적절하게 나와야만 유산 분비 이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야 식도염이 낫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체 운동해 주고 또 허리 이런 데 이제 흔히 말하면 내원 조절하고 또 지압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운동을 하든 해서 거기 힘이 생겨야 또 디스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선 통증은 냉 온팩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누워 있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체 운동 할 수 있습니까? 허리 아픈데 움직이기도 뭐 한데 그럼 또 누워 있으면 식도염이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유산 소화는 더 안 되고 유산 분비는 더 심해지고 그럼 식도염도 악화돼요. 소화불량에는 유산 과다 이제 과다할 때 그리고 유산 부족 이럴 때 두 가지 다 이제 소화불량이 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전부 장 쪽이 차가울 때 온다는 것이죠. 식도염이 있으면은 상체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면 할수록 식도염이 더 심해지거든요. 나중에는 흉터까지 오죠. 가슴이 쥐어짜는 거,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도 이제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동 못하죠. 누워 있으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식도염하고 허리 디스크는 아주 안 좋은 조합이죠. 이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소화불량이 먼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소화불량 해결하고 그러려면 몸을 따뜻히 하고 운동도 하체 운동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있다면 운동인들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아픈데 운동도 못 해버려요. 운동 못하고 괜히 또 누워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또 식도염은 점점 심해져요. 음식 먹고 절대 또 누우면 안 되거든요. 일찍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역류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허리가 아프니까 누울 수밖에 없고 누우면 또 악화되고 장이 악화되면 디스크 또 나빠져. 이 바로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신기능 이상이 있다 이런 것지만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병원에서 있으면서 뭐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식도염 이거 얼마나 괴롭냐면 24시간 달달 긁어대는 게 식도염입니다. 달달 긁어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허리 디스크 어떻습니까? 24시간 아픈 거지요. 누워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근데 심하면은 변소도 자기 걸음으로 못 갑니다. 기어가야 돼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기능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이제 지금 아직까지 막 그런 정도로 악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점점 나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방돼 가지고 치료받아야 돼요. 설령 형을 선고받아 가지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도 그와 같이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아야죠. 그게 인권 아닙니까? 또 인권. 저 인권 좋아하는 그런 시민 단체고 뭐 또 그 운동권들 보면은 간첩 인권도 챙기고 난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탈북 변사 해충 이야기 나오니까 이국종 교수가 그 상태가 어땠고 해충이 이렇게 많았고 저거 발표하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이 나서 가지고 탈북 병사 인권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 가지고 또 공격도 막 받고 그랬잖아요. 자, 과연 이제 그것이 탈북병사 인권을 챙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 그 배경 북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챙겨줬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챙겨주고 그 실상을 걱정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북한 당국을 질타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탈북병사 그래도 그 탈북병사는 북한군으로 말하면 편안한데 한마디로 상류층 자제들이나 근무하고 사상이 훌륭한 그런 병사들이 근무하는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영양 상태가 그렇게 열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북한군 전체를 볼 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일반 북한군 병사 그 상태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다 찌그러지고 이런 거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 챙기려면 그런 거 좀 걱정해주고 그래야지요. 그 처지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인권을 살펴야 되지. 그 말을 했으니까 인권을 훼손한 거고 뭐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로 탈북병사 인권을 걱정해서 그랬는지 탈북병사 배 때문에 해충 때문에 해충이 큰일을 하나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뭐요? 북한의 그 실상이 다 해충이다 그냥 말해버린 거 아니에요. 해충이 딱 나서가지고 북한이 이거요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해충이 좀 한 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못마땅했는지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북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래서 또 뭐 해충 그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뭐 당사자들이 알겠죠.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알아. 그게 인권. 자, 인권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권. 이 시간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름이라든가 뭐 가을 겹치면서 덥고 춥고 이것이 막 겹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허리 쪽에 그 기혈 순환이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제 없던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 뼈를 등뼈 그러니까 뼈를 받치는 그 부분이 그 힘을 잃어버려요. 탄력을.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경을 눌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디스크 판정되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힘을 회복하려면은 그쪽이 차가우면 온찜질을 하고 따뜻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혈이 돌게 해야 거기가 회복되거든요. 또 거기가 열이 나고 있다. 이미 열이 발생하고 있다 할 때는 냉하게 해서 냉팩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이제 좋지요. 그 흔히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치거나 해가지고 열이 나고 이런 디스크 뭐 상태 허리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생지황을 며칠 붙였죠. 생지황 그 찍어가지고 그것을 붙였거든요. 그것을 3일이고 4일이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회복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냉찜질 온찜질 해가지고 거기 기혈이 잘 돌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 힘이 생겨서 그걸 견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첫째가 이 장 운동이 활발하고 장 내부 온도가 따뜻해져야 돼요. 장 내부가 위 같은 데가 차가워져 가지고 유산 분비가 심해진다. 그럴 때는 더운 물 약간 따끈한 물을 늘 조금씩 자주 먹어야 이제 그것이 바로 잡혀요. 그래야 이제 유산 분비가 덜 되거든요. 아무튼 이 장 상태 위 말고 그 아래 장 상태가 장 운동이 활발하고 또 온도가 적절하게 나와야만 유산 분비 이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야 식도염이 낫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체 운동해 주고 또 허리 이런 데 이제 흔히 말하면 내원 조절하고 또 지압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운동을 하든 해서 거기 힘이 생겨야 또 디스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선 통증은 냉 온팩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누워 있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체 운동 할 수 있습니까? 허리 아픈데 움직이기도 뭐한데 그럼 또 누워 있으면 식도염이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유산 소화는 더 안 되고 유산 분비는 더 심해지고 그럼 식도염도 악화돼요. 소화불량에는 유산 과다 이제 과다할 때
그리고 위산 부조 이럴 때 두 가지 다 이제 소화불량이 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전부 장 쪽이 원진 대표가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하고 면담을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외부 인사를 만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 구치소 방문해서 면담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근황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제 변호인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으니까 누군가 이리저리 지인들 몇 명은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교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결심해서.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식도염에 허리 디스크 이거 정말 이건 안 좋네요. 그건 지금 석방해 가지고 별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상황은 내가 모르는 짧은 개인 소견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요. 식도염이 생긴다라면 결국 이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위산 역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도 쪽이 그 염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도염이 아니에요. 소화 전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물론 약으로 그걸 제어를 한다 해도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 상태가 안 좋게 되면 허리 쪽이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허리 쪽이. 그리고 겹쳐 가지고 거기다가 그 여름이라든가 뭐 가을 겹치면서 덥고 춥고 이것이 막 겹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허리 쪽에 그 기혈 순환이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제 없던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 뼈를 등뼈 그러니까 뼈를 받치는 그 부분이 그 힘을 잃어버려요. 탄력을.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경을 눌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디스크 판정되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힘을 회복하려면은 그쪽이 차가우면 온찜질을 하고 따뜻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혈이 돌게 해야 거기가 회복되거든요. 또 거기가 열이 나고 있다. 이미 열이 발생하고 있다 할 때는 냉하게 해서 냉팩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이제 좋죠. 그 흔히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치거나 해가지고 열이 나고 이런 디스크 뭐 상태 허리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생지황을 며칠 붙였죠. 생지황 그 찍어가지고 그것을 붙였거든요. 그것을 3일이고 4일이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회복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냉찜질 온찜질 해가지고 거기 기혈이 잘 돌게 만들면 없는 그런 이제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경우는 되지만은 자기 개인의 사유에 의해 쓴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다 유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겠다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해가지고 특활비 이 부분을 손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에만 특활비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손대고 이러면 명분이 되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법인데 그렇다면 그 잣대로 검찰에도 딱 들이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액수도 검찰이 훨씬 크잖아요. 국정원에서 이래저래 조금씩 준 건 뭐 1억 몇 천만 원 1억 이런 거잖아요. 찔찔하잖아요. 다 끌어모아봐야 36억 그렇던가요?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적폐청산의 목적이었나? 그렇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하면은 정치보복 맞네 할 말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 깨끗이 하고 적폐청산한다면은 어디까지 특활비를 조사해야 하면 전체 조사도 해야 되지만은 과거 그 정권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적폐청산하려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효가 한참 다 남아 있을 때니까 과거 거라도 아니 시효 또 그거 그랬잖아요. 탄핵 때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입법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요.
특별법 만들면은 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조사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필요하긴 합니다. 언제까지만 이거 조절할 것이 아니면 어느 선을 끝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요. 왜 그래? 법이란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 이외에 또 법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나 이제 국민의 뜻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이란 딱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따라서 전체 국민이 움직여야만 안정하기 때문에 법이 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평성이 맞아야 법이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검찰 수사를 해도 검찰에다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에다가.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야 검찰이 수사해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보부 해가지고 정보부 힘이 컸죠. 그때는 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필요하긴 합니다. 언제까지만 이거 조절할 것이 아니면 어느 선을 끝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요. 왜 그래? 법이란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 이외에 또 법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나 이제 국민의 뜻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이란 딱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따라서 전체 국민이 움직여야만 안정하기 때문에 법이 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평성이 맞아야 법이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검찰 수사를 해도 검찰에다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에다가.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야 검찰이 수사해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보부 해가지고 정보부 힘이 컸죠. 그때는 부입니다. 부. 지금 이제 정보부 이것이 이제 격화돼 가지고 국정원 사실은 격화된 겁니다. 정보부에서 쥐락펴락 하는데 어떨 때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어떨 때는 정보부 어떨 때는 또 보안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했고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주로 이제 보안대가 힘을 썼습니다. 보안대가 정보부를 이제 눌러버렸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었는데 이 권력이란 것은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 안 되죠. 어떤 곳이라도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 검찰은 견제할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어디라도 손을 대잖아요. 청와대 아니라 뭐 국정원 아니라 군 어디라도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원진 대표가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하고 면담을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외부 인사를 만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 구치소 방문해서 면담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근황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제 변호인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으니까 누군가 이리저리 지인들 몇 명은 만나서 의견을 주고